자동차가 이렇게 망가졌습니다. 어떤 사고였을까요? 자동차가 앞부분이 이렇게 어떤 사고인지 영상 보시겠습니다. 자, 영상을 보시죠. 갑니다. 이건 오디오가 없네요. 근데 오디오가 없군요. 오디오가 좀 있으면 조금 더 긴박감이 있는데 음악을 좀 넣으라는 분도 계신데요. 제가 음악을 넣을 줄 몰라요. 우리 PD가 있으면 넣어줄 텐데 제가 혼자 하기 때문에 이거 솔로로 하기 때문에 뭔가요? 금방 사고 났죠? 오토바이네요. 다시 보실까요? 어떤 사고인지. 자, 여기서요. 불박차가 자, 여기서 다시 아까 못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불박차 쭉 올라가다가 여기서 어두운데 뭔가 부딪혔는데요. 자, 제가 들어가서 이제 설명드려야 되겠네요. 불박차는 신호위반했습니다. 자, 좌회전 신호 때 유턴할 수 있대요. 좌회전 신호 때 유턴할 수 있는 곳인데, 근데 빨간불에 유턴했어요. 빨간불에 유턴했으니까 그럴 때 신호위반으로 보는 경우도 그게 똑같죠. 신호위반 또는 지시위반. 법원 판결에 보면은 유턴할 수 있는 그 신호 아닌데 유턴했을 때 신호위반이라는 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시위반이라도 틀린 건 아니에요. 유턴할 수 있도록 좌회전 시에 유턴돼 있으면 그걸 지켜야 되는데 그걸 지키지 않았으니까 지시위반이라고도 하고요. 신호위반이라고도 하고요. 어느 게 맞고 어느 게 틀렸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신호위반, 지시위반 같은 개념입니다. 처벌도 똑같고요. 그래서 항상 신호위반 내지 지시위반 또는 신호위반 또는 지시위반 그렇게 하죠. 여기서 오토바이는 자기 신호에 왔습니다. 오토바이는 자기 신호에 오는데요. 그런데 오토바이가 어떻게 오나요? 여기 오토바이 오고 있어요. 여기. 이거 오토바이예요. 오토바이는 녹색 신호에 오는데 스텔스네요. 불을 안 켰네요. 불을 안 켜고 자기 신호에 달려왔습니다. 자, 여기서 빨간불에 여기 횡단보도에 보행자의 사람들이 있다든가 좌회전 신호 이럴 때 이쪽에 차가 안 올 때 그때 유턴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보행자 신호 시 또는 좌회전 신호 시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좌회전 시에 유턴할 수 있는 곳이래요. 자, 여기서 빨간불에 맞은편에서 나는 빨간불에 빨간불에 유턴이죠. 이거 신호 위반했어요. 신호 위반 지시면 같은 겁니다. 여기서 오토바이가 달려옵니다. 불박차는 못 봤다는 거예요. 오토바이가 그리고 속도가 얼마나 되나요? 여러분들 한번 맞춰보세요. 오토바이 여기 제한 속도 60도로인데요. 60도로인데 저 오토바이 달려오는 속도 어느 정도로 보이시나요? 자, 맞춰보세요. 마음속으로 생각해보세요. 오토바이 속도가 얼마나 되나요? 속도 얼마나 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에서요. 신호위반 유턴 차량과 자기 신호에 과속으로 달려온 스텔스 오토바이 사고입니다. 그 사고는 저기 보시면요. 새벽 3시에 일어났고요. 저는 유턴 구역선에서 돌았는데 신호위반 유턴했습니다. 상대는 자기 신호에 왔고요. 상대는 면허 있고요. 음주도 아니고요. 신호도 정상이고. 그래서 불법 유턴한 제가 가해 차량이 되고 보험사에서는 제가 100%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면허가 125cc 까지 할 수 있는 건데 근데 250짜리네요. 그럼 무면허로 돼 있죠. 무면허. 네, 상대는 무면허고요. 보험도 들지 않은 그 오토바이가 큰 오토바이인데 대포차였습니다. 스텔스 운전에 라이트가 켜지 않은 차 그런 스텔스 차량이라고 그러죠. 또 오토바이이기 때문에 속도 알 수 없다 그랬는데 도로교통공단에 문의해서 알아보니까 89 내지 98km로 과속은 인정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실비율은 좀 조정이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제가 신호 위반했고요. 상대는 과속 무면허 대포 차량인데요. 대포 차량. 아이고. 과실비율 어떻게 될까요? 자, 이런 질문입니다. 여러분들 과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대는 신호 위반. 내가 신호 위반 유턴. 상대는 자기 신호에 60도로에 89 내지 98. 그럼 한 95 정도 되겠지, 평균. 한 94 정도 되겠죠. 과실비율이 100대 0이라고 그러는데 100대 0에 동의하십니까?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고요. 지금 보험사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85대 15 얘기하다가 여기 보면은 85대 15로 얘기하다가 상대가 무슨 소리냐? 신호위반 쪽이 100%지 그러니까 지금 90대 10까지 얘기되고 있답니다. 자, 바로 결론 들어가죠. 여러분들 생각 다 해놓으셨죠? 이번 사고에 대해서 이번 사고 가다가 여러분들 신호위반 한 번도 안 해봤다 나는 손 들어보세요. 성인 군자십니다. 신호위반 한 번씩 하지요. 예, 새벽에 차 없고 차 안 오면은 여기서 내 신호 기다리는 게 옳지만 미국에 가면 다 기다리더라고요. 일본 가도 근데 일본에도 가끔 신호위반 차 있어요. 어쩌다 보면은 차 안 올 때요. 여기서 저기 오토바이 가로등이 있어도 잘 안 보이겠지. 시커먼 게 오니까요. 여기서 왜 불법 유턴했을까요? 내 신호 아닐 때 유턴하는 거 불법 유턴이죠. 차가 없으면 그런 욕망이 생기죠. 욕구가 생기죠. 여러분들도 한 번씩 해보셨을 거예요. 차 없을 때 기다려 그냥 가도 되겠지. 그런데 없었던 차 갑자기 나타나는 거예요. 스텔스 오토바이 갑자기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도 시속 89 내지 98로. 100대 0인가요? 신호위반 쪽이 100대 0인가요? 100대 0은 아닙니다.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우선 상대가 무면허니까 무면허면 80대 20일까요? 무면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무면허는 면허가 없어서 오토바이 탈 줄 모르고 뒤뚱뒤뚱 하면 그러면 그럴 때 한 20%를 봅니다. 그런데 오토바이 125cc 타는 거랑 250cc 타는 거랑 큰 차이 있나요? 오토바이도 120, 저는 오토바이 안 타봐서 잘 모릅니다만은 오토바이 125cc 좀 덩치 큰 거 있고요. 250짜리가 별 차이가 없죠. 다만 125cc 초과할 때는 2종 소형 면허를 별도로 따라하라고 돼 있죠. 그렇지 않으면 무면허입니다. 그래서 2종 소형이 없이 125cc 초과하는 거 탔으면 무면허예요. 그러나 무면허더라도 오토바이 잘 타요. 오토바이 잘 타면 무면허에 대한 과실은 없습니다. 저 오토바이가 면허가 있어도 똑같은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무면허는 뺍니다. 대포 차량도 뺍니다. 대포 차량이 아니더라도 똑같은 사고 일어날 수 있죠. 또 무보험도 뺍니다. 그러니까 무면허, 무보험, 대포, 무대포. 네, 그거 전부 다. 그건 과실에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헬멧도 얘기하시는데요. 여기 헬멧 썼는지 안 썼는지 모르겠어요. 헬멧도 과실에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대는 오토바이 헬멧도 안 쓰고, 헬멧 안 쓰고는 거기 별도로 2만 원 그 범칙금, 그리고 헬멧 안 써서 붕 떴다가 머리 떨어져서 머리 때문에 사망하거나 머리 때문에 식물인간 됐을 때 왜 헬멧을 안 썼냐? 헬멧 덮고는 왜 안 했느냐? 거기서 10% 과실이 별도로 붙는 거죠. 완전 생짜배기 신호위반, 생짜배기 중앙선 침범이라 하더라도 헬멧 썼으면 안 죽었을 거 아니냐? 헬멧 썼으면 식물인간 안 됐을 거 아니냐? 그래서 10% 과실이 적용되는 겁니다. 그거 말고는 헬멧 다리 다쳤다. 헬멧 무관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토바이 헬멧도 안 쓰고 오토바이 무면허, 또 면허 정지 기간 중에 음주로 면허 취소돼서 그런데 오토바이 탔다. 그건 오토바이 탈 줄만 알면은 그 무면허는 적용되지 않는 겁니다. 이번 사회에서 그런데 제가 100대 0은 아니라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저 차가 오토바이 여기서 전조등 켜고 왔으면은 유턴했을까요? 안 하죠. 차가 없는 줄 알고 했죠. 근데 여기서 저기 오죠. 지금 저기가 어디쯤인가요? 저기가 지금 막 돌라고 그럴 때 저쪽 여기 이게 지금 여기에 횡단보도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네요. 불빛인지. 저 차가 이제 교차로 막 들어오려고 그러는 거죠. 이 교차로 넓이가 얼마나 될까요? 여기서 저 오토바이까지 여기 대충 얼마나 될까요? 여기서 여기까지 거진 10m. 여기서 횡단보도가 여러분들 재보세요. 횡단보도 짧은 거는 한 7m, 큰 거는 한 9m, 10m 정도 됩니다. 그러면 여기 요 화살표 이게 5m짜리예요. 그럼 5m, 요 앞에 공간 있죠? 그러면 이제 정선까지 거진 10m 됩니다. 또 여기서 요 횡단보도 여기까지 또 한 10m 됩니다. 그리고 교차로 쪽 요거 한 20m 될까요? 그럼 40m 정도 되는 거예요. 40m에서 불박차가 돕니다. 없는 줄 알고. 불을 안 킨 거. 밤에는 불을 켜고 다녀야 서로 조심하죠. 없는 줄 알고 들어왔는데 없었는데 갑자기 달려들어왔어요. 그래서 이거는 스텔스 저 자체에 대해서 전조등 안 킨 것에 대해서 저 10%밖에 안 될까요? 10% 내지 15%밖에 안 될까요?
최소한 20%는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요, 또 오토바이가 만약에 시속 60km를 지켜서 왔으면은 이 돌 때, 여기서 돌 때요. 여기서 돌 때 브레이크 킥 하면서 부딪히지 않고 그냥 옆으로 킥 하면서 넘어지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킥 하면서 넘어지거나 아니면 빵 하면서 차 돌 때 빵 하면서 요 사이로 여기 공간이 요게 지금요. 차가 저기까지 넘어간 것 같죠? 자, 차는 지금쯤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쯤. 이 블랙박스 영상의 왜곡 현상, 지금쯤 이제 이 유통구역선을 넘어가는 거고요. 여기, 지금 이제 1차로예요. 여기 아직 2차로 아니에요. 2차로, 여기 2차로 닿은 것 같죠? 하지만 차는 실질적으로 여기쯤 있습니다. 대체로 2m, 3m 뒤에 있어요. 그러면 요때 빵 하면서 여기서 이렇게 빠져나갈 수도 있었는데 과속이니까 그걸 못한 거죠. 과속이니까. 그래서 과속에 대해서도 시속 60도로에서 90 이상이면은 과속에 대해서도 좀 잡아야 되죠. 한 10% 잡아야 되겠죠. 10 내지 20%까지도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과속이 아니었으면은 이렇게까지 크게 사고는 안 났죠. 과속이기 때문에 사고가 더 커졌다고 볼 수 있어요. 결과가 더 커졌다고요. 과속에 대해서 관심을 잡는 이유는 과속했기 때문에 못 피한 거. 결국 못 피했으니까 그게 사고에 과속이 기여한 거죠. 또 과속이 아니었으면 그렇게까지 큰 사고가 아니었을 텐데 과속 때문에 결과가 더 커진 거죠. 사고 발생 및 결과에 기여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과속에 대해서도 10 내지 20까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전체적으로 얼마인가요? 전체적으로 스텔스 차량에게 30%는 책임을 줘야죠. 신호 위반하면 안 되지만 그런데 과속으로 불 안 켜고 저렇게 달리는 거 저게 왜 그랬을까요? 전조등이 고장났을까요? 고장났으면 운전하지 말아야죠. 근데 일부러 그냥 전조등 불 안 켜고 그냥 스릴 있게 달리기 위해서 그랬을까요? 저거 잘못하면 죽습니다. 이거 차가 조금만 더 먼저 들어갔으면 빵 하면 사람 붕 뜨면서 떨어지면서 그리고 턱근도 잘 안 하면 헬멧이 빵 벗기면서 사람 뚝 떨어지면 죽습니다. 과실이 이게 7대3이냐 8대2냐 9대1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나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전조등 켜고 헬멧 썼는지 안 썼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밤에 전조등 반드시 어떤 차는 미등 안 들어온 차도 있어요. 고속도로에서 정말 위험해 시커먼. 그래서 자전거가 앞에 가는데 뒤차가 들이받거나 또 경기가 가는데 뒤차가 들이받았을 때 밤에요. 밤에 가면서 왜 미등이 잘 안 보이잖아요. 흙 묻으면 잘 안 보이잖아요. 왜 미등이 제대로 안 보이는데 느리게 가는 차가 밤에 나왔느냐. 그 자체에 대해서 과실을 한 10%, 20%까지 보거든요. 근데 전조등은 훨씬 더 중요하죠. 그래서 이번 사고 스텔스 오토바이 잘못 30%는 되어 보입니다. 마치겠습니다.